정보 처리 기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전 수제비쌤, 보안쌤, 도움쌤입니다. 자, 오늘 2021년 정보 처리 기사 2회 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필진도 오늘 이 필기 총평을 위해서 저희도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간략히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총평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과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카페를 보면은 1, 2, 3, 5과목에서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4과목에서 과락을 해서 떨어졌다는 그런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비전공이신 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공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비전공이신 분들은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2021년 1회 시험이 워낙에 쉽게 출제가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좀 변별력이 조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2021년 1회가 2020년도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된 회차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2회도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합격할 거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대로 하신 분들이 조금 과락을 당했거나 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론 기반으로 좀 단단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좀 통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요, 기출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NCS 기반의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이론 중심으로 응용 문제들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수제비의 꽃이죠. 두음쌤은요, 이번 시험에서도 좀 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예, 총 16개의 두음쌤이 출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 16개는 두음을 가지고 그냥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두음을 이용해서 그걸 떠올려서 응용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음은 잘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필기 때 공부하는 두음과 실기 때 공부하는 두음 역시 좀 다릅니다. 실기 때에는 두음을 가지고 이 두음으로 바로 답을 맞힌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두음을 가지고 연상을 해서 내용들을 떠올리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음쌤이 어떤 게 나왔냐면요. 뭐 삽삭갱, 가단의 중추, 셀프 조디 등등 해서 총 16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운원 시절 통순기나 내공 외제 쓰자는 정말 매 시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네. 데이터 속성 간의 종 속성에 대한 엄밀한 고려 없이 잘못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처리 연산 수행 시 각종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아닌 네. 것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둠? 아우, 생각나죠. 삽살개, 삽삭갱. 요게 예, 생각이 납니다. 삽삭갱. 네. 그렇습니다. 삽입 이상, 그 다음에 삭제 이상, 그리고 갱신 이상, 이 세 가지를 뜻하는 의미였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닌 것을 찾는 문제니까 하나 볼게요. 삽 어딨죠? 2번에 2번. 있습니다. 예. 예, 삭은 어딨죠? 3번, 네, 마지막으로 갱은요? 4번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 검색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1초 컷이네, 1초 아, 컷. 1초 컷이죠. 네. 예,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장 강한 응집도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응집도. 예, 지난 시험에서는 가장 높은 응집도는? 이라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또 지문이 영어로 나왔네요. 네. 자, 저희가 응집도와 관련된 두음 뭐가 있는지 생각나시나요? 네. 운원 시절 통순기죠? 네, 운온 시절 통순기. 우리가 논 시절에 통합장은 순기다. 저 맞습니다. 그거까지 맞아요.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순서를 우연적이 가장 낮고요. 기능적이 가장 강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일단 풀어봐야겠죠? 1번의 시퀀셜 코헤전 뭡니까? 순차적 응집도죠? 네, 순차적 응집도입니다. 네. 그리고 2번은요, 절차적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네. 3번은 논리적 응집도고요. 마지막으로 4번은 우연적 응집도입니다. 네. 일단 요거까지 한번 적어놓고 한번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운온 시절 통순. 순이 가장 높죠? 네. 가장 강한 응집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쉽죠? 요거는 조금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한 3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좀 해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공자는 별 3개 정도, 그리고 비전공자는 별 3개의 알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 2021년에 1회 시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높았습니다. 네, 분명히 변별력에 대한 조절이 들어간 것이 확실하고요. 네. 자, 만약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라는 많은 수험생들의 말을 들어서 기출문제만 공부를 했다면 4, 5과목에서 과락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렸을 겁니다. 네. 4, 5과목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에 대한 이론을 꼼꼼하게 보기가 좀 힘든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래도 열심히 이론을 정확히 학습하시고 단단히 하신 분들은 응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맞힐 수 있었을 텐데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했을 경우는 기출문제가 4과목이나 5과목의 그 출제된 비율을 보면 한 30%, 40%밖에 안 나왔어요. 네. 50% 이상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그거를 놓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강조드리고 싶었었던 내용이 이건데요. 기출문제만 학습을 하시는 경우는요, 시험 문제의 절반을 포기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제비에서는요, 이런 NCS 기반으로 재편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상 문제도 계속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도 빠지지 않게 계속 책에 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질문했던 것들, 뭐 질문을 받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회독은 필수적으로 하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무조건 이론을 3회독 하시고 그 이후에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풀고 족보를 풀고 데일리 문제를 풀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좀 단단하게 하신 분들은 실기 또한 좀 쉽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필기에서 했던 내용이 실기에서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좀 네. 깊어지는 네, 거죠. 그렇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필기에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아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실기에 가서는 이걸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돌리고 빠르게 공부를 해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실기에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필기부터 좀 단단히 공부하신 분들은 실기도 연계돼서 바로 합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난이도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그럼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견여 반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초가 반석처럼 튼튼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상 누각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기돼지 삼형제 아시죠? 네, 알죠? 네, 네. 알죠. 네, 아기돼지 삼형제의 첫째, 둘째 어떻게 됐습니까? 초가집 날아갔습니다. 날아가고 예. 굉장히 위태위태했죠. 아기돼지 삼형제 셋째는요, 튼튼한 벽돌집을 지어서 결국에는 늑대가 침입했는데도 막아냈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아기돼지의 셋째 돼지가 되셔야 됩니다. 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번 필기 문제를 봤을 때 실기도 좀 난이도가 있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이 좀 해보시고 합격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일부터 좀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공부라는 것도 한번 흐름이 끊어지면은 하기 싫어져요. 네, 계속 공부했던 그런 습관을 지금 어느 정도 들였을 텐데 이 습관들을 계속 유지해야 실기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그 실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좀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 당장 이번 주에 공부가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실기 시험에 관련된 게시글이나 합격 후기 등을요, 카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의욕을 좀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강풍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벽돌질처럼 이론 체계를 확립해서 하는 공부법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교재는 수제비 정보처리기사 실기 2021 책이 현재 절찬리에 나오고 있고요. 베스트셀러 1위 계속 수성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는
지필진이 직강한 듀엣 강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어에듀 강의가 있습니다. 네. 인강 같은 경우는 이제 깊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론부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좀 빠르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두음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만 공부하기엔 좀 쉽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 인강으로 들으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가입을 하고 계신 이 커뮤니티는요, 실기시험 관련돼서는 알짜배기 자료들이 정말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써놓은 걸 보면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 실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써놓은 거잖아요. 네. 그럼 떨어지신 분들, 필기를 떨어지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필기에 떨어지신 분들은요, 네. 약점을 보강하시고요, 강점은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시험에 기출문제만 공부를 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좀 소홀히 했던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좀 암기를 좀 등한시해서 그냥 이해로만 좀 문제를 풀다가 떨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 기출된 문제들과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문제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이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58점, 59점 이렇게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운이 좀 나빴던 케이스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멘탈을 좀 빨리 어떻게든 좀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합격 후기도 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듣는 합격 후기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네. 들어서 59점으로 2번 떨어진 다음에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간신히 이제 60점을 넘겨서 합격을 하신 분들의 후기들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멘탈이 이제 좀 흔들리신 분들은 그런 후기들을 보시면서 아, 나 같은 사람이 없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위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과목 같은 경우 생각지도 않게 좀 프로그래밍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제비에서도 데일리 문제나 족보 등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문제를 필기에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강에서도 필기 인강을 통해서도 프로그래밍 문제를 보강해서 여러 방면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실기 강의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필기 쪽으로도 확대시킬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은 정보처리기사 2021년 1회 시험 같은 경우는요, 정말 문제가 좀 관대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의 지금 만연한 생각이 기출 문제만 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정보처리기사 시험은요, 난이도가 회차마다 널뛰기를 하는 시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새로운 유형으로도 문제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런 분석을 해봤을 때 새로운 유형으로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바뀌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의 그 시험 범위가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엄청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2020년 이전에 있는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NCS 기반의 이론을 응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교재에 대한, 이론서에 대한 단단한 학습, 이게 되게 중요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의 범위가 넓고 낼 수 있는 문제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험이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종 합격률이 약 20% 언저리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요. 1회 시험이 쉬웠다고 해서 그 다음 시험이 쉽게 나오리란 보장이 없듯이 이 시험이 합격까지는 이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떨어지신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마음을 많이 좀 회복해서 다시 한번 수제비하고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같이 저도 수험생들이랑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요. 이전에는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책 내용, 이론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서 책에서 궁금증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니까 그거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차이는 보면은 그런 질문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편했어요, 우리가 조금. 네, 그쵸. 저희가 편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저희를 편하게 해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안타까웠어요. 예. 아, 실기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질문들이 네. 너무 많이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2020년 필기 때만 해도 굉장히 질문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만큼 방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평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마음가짐을 다시 좀 초심으로 가져가셔서 기본서부터 인강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